눈이 막 녹았는데 잔디밭이 누군가 복잡한 미로를 그려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당을 덮고 있는 구불구불하고 짓눌린 자국들은 단순히 들쥐, 보렛가 입힌 피해의 결과일 뿐입니다. 서둘러 씨앗을 사서 허둥지둥 모든 것을 고치려 하기 전에 잠시 여유를 가져봅시다. 오늘 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들쥐는 종종 들쥐 필드 마이스라고 불리는 작은 설치류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생쥐가 아닙니다. 이들은 더 통통하고 꼬리가 짧으며 귀가 작고 길이는 약 3, 5인치 정도입니다. 잔디에 대한 엄청난 식욕을 가진 작고 통통한 햄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속 깊이 터널을 파고 곤충을 먹는 두더지와 달리 들쥐는 보통 눈 바로 아래나 잔디의 대취, thatch, 죽은 잔디 층 내외 지표면 수준의 통로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들은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이며 겨울 동안 여러분의 잔디, 뿌리 및 기타 이용 가능한 모든 초목은 이들의 개인 뷔페가 됩니다. 들쥐는 또한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여러 번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한 번에 3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는 가을에 아주 적은 개체 수로 시작했던 것이 봄이 올 때쯤이면 심각한 문제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눈이 녹을 때 유독 이런 특정한 터널 네트워크가 보이는 걸까요? 겨울철의 들쥐는 설하층, 숲리비안 레이어이라는 보호구역에 삽니다. 이곳은 지면과 쌓인 눈의 맨 아래 사이의 공간입니다. 눈은 그 지역의 단열재 역할을 하여 눈 위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그 아래는 약 32도 화씨, 섭씨 0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이 작은 녀석들은 그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겨울 내내 잔디 뿌리를 먹어치우고 이 모든 터널을 만듭니다. 눈이 마침내 녹아 그들의 작품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은 그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2월 덕분에 눈이 평소보다 일찍 녹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이 피해를 발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피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겨울 내내 축적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가짜 봄이 이렇게 일찍 모든 눈을 녹이지 않았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잔디밭 곳곳에 이 들쥐 터널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은 청소가 비교적 간단하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는 이 죽은 잔디가 다 마르고 거의 건초처럼 보일 때까지 봄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이 작업을 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매우 축축하고 다소 지저분하지만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일반 정원용 갈퀴나 낙엽용 갈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모든 죽은 물질을 매우 부드럽게 긁어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려는 것은 모든 죽은 물질을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빛과 공기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 부위에 쌓여 있을 수 있는 대취를 부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퀴질을 하면서 이 모든 죽은 잔디, 대취 및 기타 잔해물들을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무더기로 긁어모아 잔디밭에서 치우십시오. 원한다면 퇴비로 사용해도 되고 그냥 마당 폐기물 봉투에 담아버려도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퀴질을 하고 모든 것을 깨끗이 치운 후에는 너무 일찍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충동을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것이 실제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 아래를 보시면 이 부위의 모든 것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들쥐들이 잔디를 거의 남김없이 먹어치웠지만 식물 자체는 토양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잔디의 90.95%가 스스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며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 터널 부위들이 꽤 험악해 보일지라도 잔디는 회복력이 매우 강합니다. 잔디의 관부, C-프라운가 여전히 온전하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기온이 따뜻해지고 햇빛을 받으면 그 식물들은 푸르게 변하고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드시 몇 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3월 하순을 지나 4월로 접어들면서 많은 자연적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어 보이던 그 부위들에서 녹색 새싹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3팸 4주 지난 후에도 그 부위에서 회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수작업으로 들어가서 피해의 일부를 복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죽은 부위의 경우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씨앗을 다시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갈퀴나 경운기로 토양 표면을 가볍게 긁어낸 다음 권장량에 맞춰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씨앗과 토양이 잘 접촉되도록 다시 가볍게 갈퀴질을 하십시오. 그 작업이 끝나면 발로 그 부위를 밟아 씨앗을 토양 속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지속적으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새 잔디가 자리 잡고 두세 번 깎아줄 때까지 하루에 두세 번 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잔디 종류와 잔디 씨앗을 맞추고 싶은데 어떤 종류의 잔디 씨앗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잔디밭의 잔디 종류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색의 잔디 씨앗을 원하신다면 마당을 돋보이게 하고 이웃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가장 어두운 잔디를 얻기 위해 과학적으로 배합된 나이트 시프트와 같은 씨앗을 찾아보십시오. 이러한 종류의 잔디 씨앗에 대한 링크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파종과 관련하여 너무 일찍 씨앗을 다시 뿌리지 마십시오. 토양 온도가 지속적으로 60도 화씨, 섭씨 약 15.5도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무리 빨라도 4월 중순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파종하면 발화율이 떨어지고 씨앗의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땅에 눈이 보인다면 너무 이르다는 뜻입니다. 해당 지역의 토양 온도를 확인하려면 고기용 온도계를 사용하여 아침에 땅속 1인치 깊이에 꽂아두고 따뜻한 날씨 전망과 함께 3일 5일 동안 지속적으로 60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또는 해당 지역의 토양 온도를 알려주는 온라인 토양 지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피해를 처리했으니 내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자리를 정리하십시오. 들쥐는 잔디밭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당 가장자리를 따라 무성한 초목, 장작더미, 낙엽더미, 관목 화단에 둥지를 틉니다. 가을에 이러한 경계 구역을 청소하면 그들의 안전한 은신처가 제거됩니다. 잔디밭에 도달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곳에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둘째, 나무와 관목 주변에 멀칭을 너무 깊게 하지 마십시오. 나무와 관상용 관목 밑동 주변에 두껍게 둘러진 멀치나 낙엽 잔해물은 기본적으로 5성급 들쥐 호텔과 같습니다. 멀치를 줄기에서 몇 인치 떨어뜨려 놓고 깊이는 최대 2, 3인치 정도로 적당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셋째, 들쥐 기피제입니다. 시중에는 눈이 오기 전 늦가을에 뿌릴 수 있는 피마자유 기반의 기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들쥐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처리된 구역의 통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확실히 꺾을 수 있습니다. 넷째, 미끼터치입니다. 잔디밭에서 들쥐의 활동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특수 제작된 미끼덫이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전 가을에 여러분의 사유지 경계를 따라 이것들을 배치해 두면 그 효과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방법을 사용해 보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그렇게 했을 때 들쥐의 흔적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동네에서 정말로 돋보이고 싶고 잔디밭 전체를 짙은 녹색으로 만들고 싶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잔디 씨앗을 파종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서 뵙겠습니다. 자, 이제 눈 덮인 제 잔디밭에서 나가주세요. 이 가이드가 마당의 미스터리한 자국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려 하는 잔디 관리의 비밀을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가꿔봅시다. 퍼즐의 다음 조각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